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명태균의 황금폰 지금 주진우 기자가 입수를 한 게 맞잖아요. 네. 민주당은 입수를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사위 간사로서 그냥 네. 제 소임을 네. 누구의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고 네. 두벅두벅 한 거고요. 네. 민주당 명태균 씨 민주당 입수 파일 지금까지 공개된 예.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명태균이? 제 역할은 명태균 씨한테 잘 보여서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이것이 도대체 어디까지며 이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소위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역할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만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칼잡이다, 무사다, 무사.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뭐 특별하게 뭐 생각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뭐 검사 또 뽑겠냐,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고 뭐 정세는 언제든 변화하는 거니까. 물론이죠. 변화된 정세에서 상황은 변경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복권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년항우 얘기예요. 예. 예.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이년항우 얘기는 저한테만 한 것 같더라고요. 이년항우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저는. 아무도 못 들었고 예. 그 얘기도 결국은 전달하는 얘기거든요. 전달하라는 얘기. 그렇죠. 맞아요. 옥중 정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만 옥중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예, 명태균도 옥중 예, 정치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바로 뭐 공개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윤석열 이상으로 나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은 역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에 오히려 네. 5살짜리에게 총을 맡기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일종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듯이 무속 정권의 정수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가장 불안정한 나라로 만든 그 원인인 12.3 비상계엄이라는 명명하에 했던 내란 행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돼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예.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내란에 관여돼 있다라는 것은 명태균은 이미 그 전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물론 다 기사를 봅니다만 예.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김건희가 분명히 계엄에 개입했다. 예, 그렇게 예.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만한 사정들이 하나 둘씩 다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은 최종 핵심적으로 12월 2일, 3일 얘기 이건 진부한 얘기가 돼 버렸어요. 네, 조태용 국정원장 문자. 조태용 원장의 문자를 주고받은 거 예. 말이 안 되죠. 왜? 자기가 폰이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내 번호는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원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예요? 아직 계엄이 있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12월 2일인데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 12월 2일 날 안 했어요. 예. 12월 3일 날 아침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국무회의.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계엄을 시도하려는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직후에 10시인가 오든 뭐 이때 답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못한다. 자, 여기서 아까 주진우 기자의 그 폭로 내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 명태균 씨가 11월 15일 날 구속되던가 그래요. 맞아요. 15일. 그죠? 15일. 그리고 추정컨대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줬다는 그 이제 황금 USB 내용입니다. 예. 네, 황금폰이 아닙니다. 예. 그 USB를 줬다는 게 14일 예. 11월 정도로 14일. 예측이 됩니다. 예.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15일 날 영장이 예. 떨어졌어요. 예. 명태균 씨가 다른 건 다 똑똑해도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김건희가 딱 전화해서 야 그거 영장 기각해 판사한테 하면 영장 기각되는 줄 알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설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윤석열도 자기가 걸릴까봐 네. 야 이건 말 안 듣네 뭐 하면서 이게 누구 권한 뭐 하잖아요. 빠져나갈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준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네. 첫째 보도하지 않았죠. 예. 보도하지 않았고 변명을 합니다. 동의를 못 받아서. 예.
이건 공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기자가 이거 세상에 기자 중에 그날 써요. 그날 써. 세상에 그거 그렇게 좋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말로 그거 찾으려고 창원에 기자들이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예. 창원에 지금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때. 예. 말이 안 되죠? 각사마다 인산이네. 호텔이 그때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때문에 창원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 호텔이 다 만석이다. 기자들이 전부 내려와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그걸 안 안 되죠. 써요? 예.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자, 그거 자체 USB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된지 여부는 모르겠다. 본인은 기자는 아니라고 하죠. 용산에 간 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겁니까? 예. 그게 조선일보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놓고 예, 보면 예, 예. 전달하지 않았다. 예. 그럼 용산에 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의 대통령실이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예. 확인차. 그러면 예.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거기에 내가 목숨 걸겠다라고 하는 우리 같이 한 맞죠. 네. 그런 반응은 언제쯤 나왔을까요? 그거는 그 주진우 씨 오늘 그 라디오 출연해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아 오늘 예,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고 탄핵 가결되고 그 얼음이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되고 그 얼음인 것 같다. 그게 11월 14일 겁니다. 탄핵 가결이 된 의결이 된 탄핵 소추 의결된 탄핵 시점이 소추 의결은 12월 12월 14일이죠. 12월 14일. 12월 그러니까 네. 계엄 이후입니다. 그렇죠. 계엄 예. 이후죠. 계엄 예. 이후죠. 예. 그 계엄 이후에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본인이 지금 죽을지 말지인데. 예.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격분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격분한 이유는 조선일보가 저도 뭐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네. 지금 말씀드리긴 좀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거꾸로 진행하는 사람이 되버렸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유 막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막 네, 고소고발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조회수 생각하면 막 다 터트리면 네, 좋은데 네, 네. 책임이 중요한 거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저널리즘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조선일보는 입수를 하고도 안 쓴 거죠. 안 예, 쓴 그건 건지 못 쓴 말씀드렸고, 건지 예. 그리고 명태균 쪽 취재하면 명태균은 쓰라고 준 건 아니다. 예, 메신저 역할로 쓴 건 맞다. 왜 메신저로 썼냐면 그 조선일보 김모 기자가 평소에 윤 대통령하고 자주 소통하고 친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면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USB를 모두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5개를 만들어서 본인 친구, 지인, 후배 등을 통해서 묻어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 11월 14일 그 구속되기 전에 남상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3, 4일 정도 집에 안 들어오고 만든 거예요. 파일을.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5개로 묻어놓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김모 기자한테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용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 파일은. 그리고 김건희가 그거를 입수를 하고 경로를 한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시켜버리겠다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게 한 단락이고 그 밖에 다른 어느 단락은 부분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분노의 시점이 계엄 이후라면 예. 탄핵 소추 그 어간이라면 이미 대형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내란죄라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지금 윤석열도 사후적으로 이걸 방어하기 급급한 상황이고 네. 당연히 김건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 그런 방어에 급급해야 될 본인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최고의 위기 상황이 당면하는 데 있어서 네. 조선일보를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하는 이것이 실효적인 건지 과연 현실적인 얘기인지 시점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한 의문으로 남겨두자. 남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주진우 씨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본인 것 취재 같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믿어야 되는 신뢰할 거고요.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화가 나서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한 물론 그럴 수도 건지 있겠죠. 아니면은 본인이 실제로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건지 예, 내가 움직이면 다 폐간시키고 뭐 김영선이도 막 해주고 막 여기저기 요소에 네. 막강한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 여전히. 거의 창난 증세에 비슷한 거죠 지금. 12월 14일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예. 한다면 그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내란이 실패하면서 네. 내란 수괴가 되고 남편이 내란 수괴가 되고 그 뒤에 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7일 날 한 번 실패했고 14일 날 거의 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이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극도로 분노한 상태의 반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다른 뭐 저는 뭐 거의 창난 상태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